오늘은 14번째로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야간 산불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산불 흐름이 계절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강원도에서 발생한 3건의 대형 산불 중 2건이 야간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소식을 통해 야간에 발생한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야간 산불에 대한 대책은 좀 여전히 부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야간 산불 발생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해보고 혹시 대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분석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산불 발생 통계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다. 분석 방식은 산불 방지 인력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 외를 구분하고 다시 야간에 발생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순서대로 200대 산불을 구분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총 7,51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산불 방지 인력 근무 중인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발생한 산불이 6,349건이었고요. 방지 인력과 공무원이 모두 퇴근한 시간대에 발생한 산불이 1,163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한 발생량으로만 보면 굳이 야간 산불이 중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200대 산불 피해 면적을 취합한 것이 12,000헥타르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소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11번째 왜 산불이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컨텐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산불 발생 통계 관리 실상이 이렇습니다. 어떤 정책과 연구도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시작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 산불 정책과 연구는 모두 부실하고 비현실적이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산불 연구자와 관련 부처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정말이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한심스럽지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분석된 200대 산불을 4단계 산불 위험 시간대별로 구분하고 다시 이 2단계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내에 발생한 산불을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그 결과 오전 시간대에 11건으로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후 시간대는 142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산불 방지 인력은 물론 공무원 모두 퇴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무 중인 오전 시간대에 비해 3배가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이 들어가니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17년간 누적된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정부터 다음날 관련 인력이 출근하기 전까지 발생한 산불은 오전 근무 시간보다 한 건 많은 12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근무 시간과 근무 시간 외로 구분한다면 근무 시간대 발생한 산불이 3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험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산불 근무 시간과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번엔 피해 면적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근무 시간대 피해 면적과 근무 시간의 피해 면적이 겨우 12%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발생량에서 3배 차이가 나지만 실제 피해 면적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간 산불에 대한 감시와 진화 체계에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르고 못한 건지 뻔히 알고도 계산하지 않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산림청 나이가 원래 벌써 54살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산림청은 산불 관리를 건성건성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산불은 과거처럼 건성건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호주나 미국, 아니 작년도 강원도 같은 재난성 산불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국민적 비난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대 산불 중
야간에 발생한 재난성 대형 산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년간 근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중 가장 대표적인 산불은 2000년 4월 7일 새벽 1시 45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입니다. 이 산불이 고성에서 새벽 1시 45분에 시작되어 그 다음날 동해안 6개 지역으로 옮겨가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산림 2만 4천여 헥타르를 태웠습니다. 동해안 산불은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고 아직도 그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05년 4월 4일 밤 11시 53분에 발생한 양양 산불입니다. 이거는 뭐 전 국민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예, 낙산사를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31일 저녁 6시 19분에 또 양양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 산불입니다. 2018년 3월 28일 새벽 6시 19분에 발생해서 356헥타르를 태웠고요.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 17분에 고성 산불이 나가지고 아시다시피 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 산불이 나던 2019년 4월 4일 밤 11시 46분에 강릉 옥계에서 초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1260헥타르가 소실되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11일 저녁 9시 27분에 삼척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 4월 1일 역시 저녁 9시 10분에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175헥타르 산림이 훼손되었습니다. 2013년 3월 9일 포항 산불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포항 산불은 낮 시간에 발생했지만 그날 울주에서 밤 8시 30분에 또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저녁 7시 42분에 산불이 발생해서 66헥타르가 소실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농산촌 지역이라 쓰레기라든가 논밭 소각 행위가 굉장히 빈번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낮 시간대는 많이 태우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또는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저녁 시간대부터 엄청난 소각 행위가 일어납니다. 네, 이 농민들이 이미 산불 감시원이라든가 공무원이 몇 시에서부터 몇 시부터 근무한다는 걸 알고 그 시간을 피해서 소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게 아마 10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이미 아마 산불 감시원 진화대를 피해서 소각을 하면서 야간 산불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산불 방지 체계는 그 농민들의 생각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 삼각산 산불인데요. 아시다시피 부산 삼각산 산불은 2018년 1월 1일 신정날 발생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저녁 9시 46분에 발생했죠. 저는 이 부산 삼각산 산불만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왠줄 아십니까? 2019년 강원도 산불이 나고 5월경에 국회에서 산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산 지역에 살고 있는 의용소방대 간부 되시는 분이 패널로 나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산불 진화대는 못하는 사람들이냐? 부산의 삼각산에 불 났을 때 3일 내내 의용소방대가 다 껐다. 몇 명의 특수진화대가 나타나긴 했지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엇이 특수한지 전혀 모르겠다.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우리 의용소방대 수당으로 줘라. 우리가 불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끌 수 있다.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날 산림청에 국장급 되는 사람도 와 계셨고요. 산림과학원에서도 오셨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들, 국회에 있는 여야 의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아무도 대꾸도 못합니다. 아마 그날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무 얘기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그 간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2018년 1월 1일 날 산불 진화대 감시원이 있을 수가 없죠. 산불 감시대 진화대는 가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5일 날 사역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다시 1월 중순이나 하순에 선발해서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2018년 1월 1일에는 산불 감시원 진화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예, 국민들이라든가 타 부처 기관에서는 우리의 이런 내부 사정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냐? 저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산불 감시원과 진화대가 없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럼 지난 50년, 60년 동안 계속 그런 문제를 뻔히 알고도 그냥 간과해 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산불 정책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고 민망스럽습니다. 어떠신가요? 실제 야간 산불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란 것이 이 분석 결과에 나타나죠. 하지만 야간엔 산불 감시원도 진화대도 없습니다. 겨우 작년부터 산림청 산불 상황실만 24시간 365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죽든지 말든지 상황실만 연장 근무 없이 편해졌다고 조화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산림청의 이기적인 처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도 말입니다. 현장에서 듣기는 이야기로는 산림청은 늘 이런 식이라고 그러더군요. 보여주기 좋고 생색내는 일은 만사제쳐놓고 몰두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나 몰라라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농업진흥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지인들이 있어서 많이 관계해보지만요. 산림청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야간 산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 방안은 무엇일까요? 작년 강원도에서 초대형 야간 산불을 겪고 그래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싶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상시 근무 인원이 정규직 200명, 12개월 기간제 4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산불의 심각성 때문에 야간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적으로 불안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건 근무 교대가 아니라 연장 근무나 땜빵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예, 그리고 산림청에서 작년에 초대형 야간 산불을 겪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대책 방안을 내놓은 것을 보시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산림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산불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헬기입니다. 이번에도 헬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야간 대형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대형 헬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대형 헬기가 도입과 야간 대형 산불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초대형 헬기를 도입하면 2019년 고성형 강릉에서 났는 산불 정도는 거뜬하게 잡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냥 대형 헬기가 필요하니까 몇 대 좀 이렇게 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걸 또 야간 산불과 끼워 맞췄습니다. 참 쉽게 생각하고 크게 생색내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대형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 산림지형과 진화 여건상 야간 산불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산불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헬기를 띄워야 할 정도의 지역이라면 보시다시피 송전탑과 선로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야간 아니 주간에도 강풍을 동반한 산불은 대형 헬기 아니라 그 하루비가 와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보 천지 취급당하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요즘 산림과학원에서 20억 원 가까이의 예산을 들여서 산불 소화탄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우리나라 지형 조건과 산불 특성상 소화탄이 개발된다고 해도 사용하기 쉽지 않고 까딱 잘못 사용하면 산불을 오히려 크게 확산시키게 된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일까요? 산불은 지표면에 가벼운 연료가 많아가지고 소화탄 폭발력으로 인해 불씨가 사방으로 날아가 더 넓게 산불이 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소화탄을 써야 할 정도로 야간 산불이 얼마나 된다고. 소화탄에 드론, 그리고 운영자까지. 참으로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엇보다 20억 원의 예산으로 소화탄이 개발되기는 하나요? 제 지인 중 방산업체 폭탄 개발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산림청에서 한 20억 원 들여가지고 산불 소화탄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냐? 그랬더니 참 황당한 쓴웃음을 짓더라고요. 터무니가 없는 게 아니라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외국 흉내를 내다 보니 이런 황당한 일로 세금을 탕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돼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당장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허무맹랑하고 비현실적인 이런 대안들, 그리고 뭐 헬기계로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러한 국민적 호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최소한은 정해야 된 5분 대기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산불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제대로 훈련만 시키면 주간 인력의 10%만으로도 2배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5분 대기조입니다. 그리고 야간 산불입니다. 형식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산불 특성은 물론 지형, 기상까지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정해야된 야간 산불 전문 진화대를 구축해서요, 실질적인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반피아들 자꾸 동원해서 교육시키가지고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요, 전국 산림관세에 5명 한조로 해서 한 팀씩 배치해가지고 산불 관리에 있어 홍보 효과도 없고 전쟁 같은 산불을 막아낼 정도로 정해야 된 진화대의 롤모델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오래도록 연구하고 준비해둔 방법을 전수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구태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대책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계 장비 활용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불 기계화 진화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산불 현장은 원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기계 장비 활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산불 현장이 엉망진창에 효율성은 없고 재불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산불 진화대를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등지펌프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좀 퇴출시키고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갈키나 개인 장비 그리고 기계화 장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확실한 교육 훈련을 기반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퇴직 공무원들이 100% 강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 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다음은 맞불과 소각입니다. 불을 끄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을 뿌려서 끄는 냉각소화법이 있고, 산소를 차단시켜서 끄는 질식소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갈키로 연료를 제거해서 불을 끄는 연료 제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키로 연료를 긁어내는 것만 알았지 연료를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하지도 못하고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산불은 주택화재와 달리 잘만 태우면 진화 작업을 쉽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맞불이나 소각 방식은 우리나라 지형 조건상 산불은 물론 지형 기후 특성을 완벽히 읽어내고 전술적 사고도 있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왜 맞불과 소각을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젠 진화대 스스로 맞불과 소각 방식으로 산불 진화를 할 정도로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산불 상황에 따라 미적거리다가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산림 피해로 대신해 가지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맞불과 소각을 통해서 연료를 제거하는 방식까지도 이제는 산불 진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14번째 이야기로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인 야간 산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습니다. 아직은 산불이 크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런 정책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3월달 접어들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